그 아이를 보고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 아이의 목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목줄을 차고 있더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찾아다닌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 아이에 대한 신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기범은 검은색 대형 세단이 개발 현장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추자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도시재생개발공사의 회장이 되고 난 후 현장 시찰은 그의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본 유진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비서 남윤태의 목소리에 기범은 정신을 차렸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신도시 공사 현장은 활기찼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건설 노동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미래의 도시가 되어갈 이곳에서 기범은 과거의 그림자를 잠시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범이 윤태에게 물었죠. 윤태는 태블릿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우선 공사 책임자와 미팅 후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중식은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기범은 차창 밖으로 작업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갑자기 마음에 와닿았어요. 평소라면 예약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겠지만 오늘은 다른 생각이 들었죠. 오늘은 현장 식당에서 먹자. 한바집이라고 하던가. 기범의 말에 윤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한바집이요? 하지만 회장님, 그곳은 좀. 가끔은 현장 직원들과 같은 밥을 먹어봐야지. 그게 진짜 현장 점검 아니겠나? 윤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변경해 두겠습니다. 오전 내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던 기범은 점심시간이 되자 현장 직원들과 함께 한바집으로 향했어요. 임시 건물로 지어진 대형 식당은 활기찼죠. 밥과 국, 반찬을 담은 쟁반을 든 노동자들이 테이블마다 가득했습니다. 기범이 들어서자 잠시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정장 차림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기범은 오히려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죠. 요즘 들어 자신을 둘러싼 인공적인 정중함과 긴장감이 피로하게 느껴졌던 터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 현장 소장이 안내하며 자리를 잡았어요.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선 기범은 오랜만에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배식을 받던 그 시절, 유진을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났어요. 간혹 이렇게 과거의 조각들이 불쑥 찾아와 가슴을 저미곤 했죠. 된장찌개 한 그릇 주세요. 기범의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정성껏 국물을 퍼담았어요. 그녀가 몸을 숙이는 순간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낡은 묵주였죠. 은빛이 바랜 작은 십자가와 갈색 나무 구슬들이 줄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순간 기범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묵주는 틀림없었죠. 유진이 평생 간직하던 묵주와 똑같았습니다. 십자가 밑부분의 작은 흠집까지도 선명히 기억났어요. 유진이 사망한 후 찾지 못했던 그 물건이 지금 이곳에서 이 낯선 여성의 목에 걸려 있었죠.
괜찮으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기범을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죠. 아, 네. 괜찮습니다. 기범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셨나요? 여성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요? 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왜 그러세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은별이라고 합니다만. 기범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23, 24 정도로 보이는 나이. 유진을 닮은 부분이 있을까? 눈매가 아니 입술 모양이 어딘가 유진과 비슷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윤태가 물었어요. 기범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아, 네.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이 나서 그는 이은별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례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기범은 은별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배식대 뒤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간혹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죠. 유진의 묵주가 왜 그녀에게 있는 것일까? 모든 인연은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 기범에게 현장 소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한바집 음식은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오히려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네요. 기범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바집을 나서는 순간 기범은 결심했어요. 이은별이라는 여성과 그 묵주에 대해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일까?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차에 오르며 기범은 윤태에게 말했어요. 윤태 씨, 방금 한바집에서 본 여성, 이은별 씨에 대해 조사해주게. 최대한 자세히. 윤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라도? 그냥 뭔가 느낌이 왔어.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묵주,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야. 윤태는 더 묻지 않고 메모를 했어요. 차가 출발하고 기범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20년 전 유진과 함께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기범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풍경을 보고 있지 않았죠. 20년 전 유진과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유진이 흐느끼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기범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었죠. 유진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까지. 기범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유진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미소 짓고 있는 유진.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과거가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리는 윤태의 목소리에 기범은 얼른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래, 들어오게. 윤태는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회장님이 조사하라고 하신 이은별 씨 관련 자료 찾아봤어요. 기범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뭘 알아냈지? 이은별 씨는 현재 24세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에요. 학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고
현재는 신도시 개발 현장 근처에서 임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범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나이로 따지면 맞아떨어졌죠. 그가 유진과 헤어진 지 24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가족관계는? 윤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김유진 씨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 폐암으로 사망하셨고요.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범의 손이 멈췄어요. 김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딸.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윤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은별 씨는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교육은 꽤 받은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강원도 양양의 기숙학교로 진학했죠. 학비가 꽤 비싼 학교인데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기범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학교 성적은 어땠나? 우수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사회복지 쪽으로 장학금을 받았고요. 윤태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회장님과 개인적인 인연이라도 있으신 분인가요? 기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태에게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을까? 아직은 아니었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윤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볼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고맙네. 기범은 윤태를 배웅하며 말했죠. 아, 그리고 한바집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일 점심 일정도 거기로 잡아주게. 윤태가 나가고 기범은 다시 창가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저녁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어온 빌딩들, 만들어온 도시들을 생각했죠. 모두 다른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범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았어요. 정영자, 유진의 오랜 친구였죠.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얼마나 됐을까? 15년? 아니, 더 됐을 겁니다.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먼저 은별을 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기범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유진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죠. 젊고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유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기가 이은별일까요? 기범은 가슴이 갑자기 아파왔어요.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후회, 죄책감,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그리움. 그는 앨범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을 떠나는 그 순간 그녀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선택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아. 기범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딸의 이름이 입안에서 낯설게 느껴졌죠.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밤이 깊어갔지만 기범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은별을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과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햇살이 따스한 오후, 기범은 다시 한번 한바집을 찾았어요. 윤태에겐 개발 현장 점검을 핑계 삼았지만 사실 은별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몇 번이고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지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 맴도는 질문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바집 입구에 들어서자 점심시간이 막 끝난 듯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가고 있었어요. 기범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은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와버린 김에 식당 안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또 오셨네요? 한바집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점심은 이미 다 끝났는데 혹시 뭐 드실래요? 기범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둘러보려고요. 지난번에 온 이후로 직원들 반응이 좋아서요. 그러세요? 많이 둘러보세요. 저는 주방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기범은 텅 빈 식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벽에는 여러 안내문과 직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공사 현장의 안전수칙, 월간 우수사원 사진, 생일 축하 메시지 같은 소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붙은 작은 게시판이 눈에 띄었어요. 한바집의 추억들이라고 적힌 종이 아래로 여러 장의 사진들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기범은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직원들의 단체 사진이나 행사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석에 붙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기범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누렇게 변색된 사진은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고 절반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기범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유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찢어진 부분에 있었을 사람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기범 자신이었죠. 손이 저절로 사진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만졌어요. 20년도 더 전 유진과 함께 찍은 사진. 아마도 결혼식 때 촬영한 것이었죠. 유진은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을 자신의 모습은 찢겨져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사진이죠?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기범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바집 주인이 서 있었죠.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기범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기범을 살피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 저는 정영자라고 합니다. 유진이와 저는 오래된 친구였죠. 기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영자, 유진의 친구. 어쩌면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유진이를 아셨습니까? 네, 오랫동안요. 이 한바집도 사실 제가 유진이랑 같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애가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죠. 기범은 몸 안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유진이 이곳에서 일했다니.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딸로 보이는 은별이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니. 우연이라기엔 너무 운명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은별 씨는요? 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죠. 은별이는 오늘 휴가를 냈어요. 어머니 기일이라고 하더군요. 기범의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이 유진의 기일이었어요. 그는 그조차 몰랐죠. 자신이 얼마나 유진의 삶에서 완전히 철저히 지워졌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사진, 영자가 말을 이었어요. 유진이가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맡긴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예요. 은별이가 나중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찢어진 이유는요? 기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잠시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죠. 유진이가 그랬어요. 은별이에게 보여줄 때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우고 싶다고. 기범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자신이 유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은별이에게 제가 누군지 말씀하셨나요? 기범이 물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은별이는 좋은 아이예요. 어머니 혼자 키우며 많이 힘들었지만 밝고 씩씩하게 잘 자랐죠. 만약 회장님이 정말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부디 또다시 상처 주지 마세요. 기범은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갔죠. 한바집에 혼자 남은 기범은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아팠어요. 기범은 천천히 한바집을 나왔죠. 밖은 벌써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의 기일이라면 은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머니의 묘소에 있을까? 아니면 집에서 홀로 기일을 보내고 있을까? 차에 오르며 기범은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은별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것이 유진에게 그리고 은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죠. 하지만 그 진실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망설임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기범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죠. 그 속에서 유진의 웃는 얼굴과 아기였던 은별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너무 늦은 것일까? 다시 시작하기에는 그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 마침내 그 오래된 상처와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차는 계속해서 길을 달렸고 기범의 마음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범의 사무실은 60층 높이에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하지만 오늘 그의 시선은 창 밖이 아닌 사무실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이은별 씨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기범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가 다시 조이기를 반복했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평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리고 은별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죠. 한바집에서 앞치마를 두른 모습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에는 그 낡은 묵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기범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은별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불러주셔서 무슨 일이신지. 아, 네. 먼저 갑자기 불러서 미안합니다. 기범은 말을 고르느라 잠시 머뭇거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죠. 저번에 한바집에서 봤던 그 목걸이. 아니, 묵주가 특별해 보여서요.
은별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묵주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네, 저한텐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에요. 혹시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기범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은별의 눈에 잠시 경계심이 스쳤어요. 왜 그걸 물으시는지. 그냥 그 묵주가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사람이 가졌던 것과 굉장히 비슷해서요. 기범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별은 잠시 묵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유일하게 남긴 물건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기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유진에게 준 묵주. 성당 앞에서 우연히 만났던 날 그녀의 생일 선물로 샀던 묵주였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유진이요. 은별이 말했죠. 그녀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머니를 아셨나요? 기범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지금 모든 것을 밝혀야 할까?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은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기범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자신과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바집에서 본 찢어진 사진의 온전한 버전이었어요. 이 사진, 혹시 익숙하지 않나요? 은별은 사진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어머니 앨범에 있던, 하지만 찢어져 있었는데, 네, 맞아요. 기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원본입니다. 저와 당신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은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천천히 기범을 바라보았죠. 무슨 말씀이? 혹시 당신이? 기범은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은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기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야?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찾지 않겠다고, 절대 믿지 말라고. 기범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 은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죠. 맞아요. 내가 당신과 어머니를 버렸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은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럼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은 거예요? 24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관심도 없다가, 그건 기범은 말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어떤 변명도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누군지 몰랐어. 한바집에서 그 묵주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진 건가요? 은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24년이에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기범은 일어나 은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말했죠.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24년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기범은 무력감에 휩싸였죠.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저지른 잘못은 너무 컸고
그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은별아, 난 그저. 하지만 은별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갈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 기범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별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죠. 은별아.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범은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죠.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24년의 부재를 단 몇 분의 대화로 메울 수 있을 거라고? 기범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은별이 빠르게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아래로 보였죠.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유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처럼은 안 살 거예요. 절대로. 그녀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죠. 기범은 창에 이마를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공과 부, 명예가 갑자기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죠. 기범의 눈에서도 오랜만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을까?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은별이 떠난 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기범은 창가에 오래도록 서서 은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윤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범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4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 딸은 자신을 증오한다고? 회장님? 윤태가 다시 불렀어요. 나가 있게. 기범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오늘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해. 윤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러났어요. 혼자 남겨진 기범은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죠. 그의 시선이 서랍에 꽂혔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자 오래전 간직해둔 상자가 보였어요. 기범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진과의 마지막 기억이 담긴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한 장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긴 편지였죠. 기범은 몇 번이고 읽었던 그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기범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나 있겠죠.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이 있다면 은별이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조차 원하지 않았죠. 당신의 미래와 성공을 위해 우리는 장애물이었으니까요. 나는 은별이를 데리고 멀리 갈 거예요. 당신처럼 욕심 많고 차가운 사람에게서 멀리. 은별이에게는 당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 겁니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당신을 찾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당신처럼 되지 말라고.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어요. 기범은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죠. 유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을 지켰어요. 은별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를 멀리하도록 했죠. 기범의 눈앞에 마지막으로 유진을 본 날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7개월의 유진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를 버리는 거야? 당신 아이를 버리는 거야? 당시 기범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죠. 그저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꿈, 출세하겠다는 야망이 그를 이끌었죠. 가족이라는 짐은 그 꿈의 걸림돌이었으니까요.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기범은 중얼거렸어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죠. 사치스러운 사무실, 수십 개의 빌딩, 끝없는 부.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유진의 미소도 은별의 성장 과정도 놓친 채 살아왔어요. 기범은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죠. 작고 낡은 곰 인형이었어요. 은별이 태어났을 때 그가 유일하게 사줬던 선물이었습니다. 몇 번 만져보지도 못한 채 떠나왔죠. 인형의 귀 한쪽은 낡아서 찢어져 있었어요. 기범은 그 작은 인형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기범은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은별이 어디로 갔을지 걱정되었죠. 급하게 나간 그녀가 비를 맞고 있을까? 우산은 가지고 있을까? 이런 사소한 걱정조차 24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요. 전화기를 들어 윤태에게 전화했어요. 윤태 씨, 이은별 씨 연락처 좀 알아봐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범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달래려 위스키 한 잔을 따랐어요. 첫 모금을 마시려는 순간 갑자기 유진이 몹시 싫어했던 그의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술이에요? 당신 건강은 생각 안 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기범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윤태였죠. 회장님, 이은별 씨 연락처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은별 씨가 회사 로비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기범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별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니. 지금 내려갈게. 그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곧 멈춰 섰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를 어떻게 다시 마주해야 할까? 죄책감과 혼란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은별을 다시 잃지 않겠다는 것. 기범은 상자에서 곰 인형을 꺼내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죠. 60층에서 1층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24년의 부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가능할까? 은별이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젖은 머리카락을 한 은별이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어 보였습니다. 우산 없이 비를 맞았던 걸까요? 기범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은별아. 그가 조용히 불렀죠. 은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어쩌면 오랫동안 갈구해온 진실에 대한 갈망일까요? 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기범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24년 동안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무릎이었죠. 내 마음의 상처, 내가 만든 거야. 이제라도 말해줄 수 있을까? 내 어머니가, 유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은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죠. 24년의 부재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로비의 창문 너머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먼 하늘에서는 작은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친 후에 거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은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바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최기범, 도시재생개발공사 회장, 자신의 아버지라고? 24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그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바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업 준비를 하는 정령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은별을 보자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은별의 표정을 보고 미소가 사라졌죠. 은별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 영자 이모. 은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렴. 아직 손님들 오기 전이니까 천천히 이야기하자. 텅 빈 한바집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영자는 따뜻한 차 두 잔을 가져왔죠. 자, 마시렴.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은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모, 어제 최기범 회장님을 만났어요. 영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자기가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죠. 진짜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요? 영자는 오랫동안 은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최기범 회장이 너의 아버지야.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죠. 왜 엄마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어머니는 상처가 너무 컸어. 기범이 너희를 버리고 떠났을 때 유진이는 완전히 무너졌거든. 임신 7개월이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 거야. 은별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늘 아버지에 대해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만. 맞아. 영자가 말했죠. 유진이는 내가 기범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어. 욕심 많고 차가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런데 은별은 망설이다 물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 뒤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사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나에게 맡긴 게 있어. 상자를 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죠. 유진이가 남긴 편지야. 만약 기범이 너를 찾아온다면 그때 너에게 주라고 했어.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라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모, 아버지가 날 찾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알았던 건가요? 영자는 잠시 은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내 어머니는 회장님이 널 찾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상처가 너무 컸단다. 자신이 선택한 삶에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했어. 무슨 뜻이에요? 은별이 물었죠. 유진이는 기범이 너를 찾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3년 전,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지. 영자가 설명했어요. 당시 기범은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고 내 어머니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어. 하지만 유진이는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어. 부와 명예 때문에 인간성을 잃은 그런 세계 말이야. 은별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하셨나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죠. 미움이라기보다는 실망이었을 거야. 유진이는 기범을 정말 사랑했거든.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너무 달랐어. 그래도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너에게 아버지의 나쁜 점만 말하지는 않았어.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은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편지지가 있었죠.
어머니의 글씨체. 은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은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아버지를 만났겠구나. 미안해. 엄마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숨겨왔어. 하지만 그건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내 아버지 최기범은 야망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건축학도였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 나는 그런 그를 사랑했고 우리는 행복했어. 하지만 세상은 그를 변하게 했어. 성공에 대한 욕망,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택했어. 나와 내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은별아, 엄마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만약 내 아버지가 찾아왔다면 그것도 운명이겠지. 하지만 부디 너만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 누구의 딸이기 전에 너 자신으로 살아가길.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엄마가. 은별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편지 속에는 미움이 아닌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이모. 은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영자는 은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 아버지가 널 찾아온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진 게 아닐까? 은별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통해 조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의 선택을 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기범은 은별의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죠. 윤태는 회장이 갑자기 모든 일정을 미루고 사무실에만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기범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던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이은별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기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가 정말 왔다니.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리고 은별이 들어왔어요. 지난번과 달리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아래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목에는 그 낡은 묵주가 걸려 있었어요. 앉으시겠어요? 기범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두 사람 모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마침내 은별이 입을 열었어요. 영자 이모도 만나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도 읽었죠. 기범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유진이가 편지를 남겼구나. 네. 은별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더군요. 실망했다고 하셨어요. 기범의 눈에 슬픔이 스쳤죠. 그게 더 아프구나. 미움보다 실망이.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밖에서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죠. 이건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거야. 기범이 상자를 은별 앞에 놓았습니다. 너에 대한 내가 가진 유일한 기억들이지. 은별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죠.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작고 서툰 크레용 그림이 있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려진 집, 그리고 3명의 사람 형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아래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3살 때 그린 그림이야. 기범이 말했죠. 유진이가 내게 보내준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였어. 은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림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녀는 이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분명 자신의 그림이었죠. 어머니가 간직했던 그림들과 화풍이 같았으니까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물건들이 있었어요. 작은 병원 팔찌, 이은별 여 3.2kg이라고 적혀 있었죠. 은별의 출생 당시 병원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는 아기 때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은별이 물었죠. 기범은 창가로 걸어가 비 내리는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나는 너희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 처음 몇 년간 유진이는 가끔 너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줬지. 내가 양육비는 보냈으니까. 양육비요? 은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기범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나는 너희를 버렸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지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다였지. 정작 중요한 것.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완전히 저버렸어. 은별은 상자를 더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는 찢어지지 않은 온전한 가족 사진도 있었죠. 젊은 시절의 기범과 유진, 그리고 갓난아기 은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진을 찢어서 갖고 계셨어요. 은별이 말했어요. 아버지 부부는 오려내고 기범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당연하지. 내가 그럴 자격을 줬으니까.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유진의 손글씨였습니다. 기범 씨, 은별이가 오늘 첫걸음말을 시작했어요. 당신을 닮아 고집이세요.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 걸으려고 해요. 은별은 쪽지를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냈던 소식들, 그녀가 모르던 순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가 돌아오길 바라셨던 걸까요? 은별이 물었습니다. 기범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유진이는 강했어. 나보다 훨씬 더. 그녀는 그저 내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랐던 것 같아. 비록 곁에 없는 아버지였지만 은별은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만져보았어요. 이것들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였죠.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할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조각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별이 입을 열었어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범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었죠.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기회는 생긴 것이니까요. 고마워. 기범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은별은 상자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며 은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희망의 빗줄기처럼요. 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 기범과 은별은 나란히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묘지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간간이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이 들렸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며칠 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어요. 기범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묘소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동안 그는 한 번도 그녀의 죽음을 직접 마주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은별이 그를 이곳으로 초대했으니까요. 곧 도착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산세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 풍경을 좋아하셨어요. 산과 들이 보이는 곳. 기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는 항상 자연을 좋아했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항상 학교 뒷산에 올라가 스케치를 하곤 했어. 그랬군요. 은별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셨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그랬겠지. 기범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내가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차는 점점 좁아지는 시골길을 따라 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묘지가 보였어요. 기범은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손에 든 꽃다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비됐어요? 은별이 물었어요. 기범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함께 차에서 내려 묘지로 향했습니다. 안개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것처럼요. 유진의 묘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비석 위에는 김유진 1975-2020이라는 글자와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잊지 못할 연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기범은 비석의 글귀를 보고 잠시 놀랐어요. 잊지 못할 연인. 유진이 자신을 끝까지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 문구를 새겼어요. 은별이 말했죠. 영자 이모가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보여주셨거든요. 거기에 아버지를 잊지 못할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기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가져온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장미와 유진이 생전에 좋아했던 안개꽃이었죠. 유진아. 기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왔어. 정말 미안해.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24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은별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슬픔에 그녀의 마음도 저릿했어요. 잠시 후 은별도 무릎을 꿇었죠.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묵주를 조심스럽게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은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아직 믿기진 않지만 이제 저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상처받기 싫으셨던 거죠?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고. 기범은 옆에서 은별의 말을 들으며 숨을 죽였어요. 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은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영자 이모도 저를 잘 돌봐주시고, 이제는 아빠도 제 곁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 말에 기범은 고개를 들었어요. 은별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별은 묵주를 묘비 앞에 살짝 놓았다가 다시 목에 걸었어요. 엄마,
이 묵주는 계속 제가 간직할게요. 아빠가 엄마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저와 아빠를 연결해주는 끈이 될 것 같아요. 기범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은별의 손을 잡았죠. 처음으로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주어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유진아, 은별이를 정말 잘 키웠구나. 기범이 비석을 향해 말했죠. 내가 없는 세상에서 은별이는 너무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늦었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햇살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주변의 아름다운 산세가 모습을 드러냈죠. 가끔 여기 오면 어머니가 저 멀리서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은별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범은 은별의 시선을 따라 산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도 유진의 미소를 느끼는 것 같았죠. 용서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돌아갈까요? 은별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기범도 천천히 일어났죠. 그래, 돌아가자. 두 사람은 함께 묘지를 나섰어요. 걸음을 옮기며 기범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가끔 만나도 될까? 은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럴게. 기범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두 사람은 차로 돌아가는 길에 나란히 걸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오가야 했고 메워야 할 24년의 공백이 있었죠. 하지만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은별은 잠시 뒤돌아 유진의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죠. 은별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희 잘 지낼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딸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그들은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